복지는 아는 만큼, 삶은 누리는 만큼 복지하세요 TV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서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하고 지나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알고 보면 바로 내 삶과 연결된 게 바로 복지 정책입니다. 작은 제도 하나가 몇만 원, 혹은 몇십만 원 차이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병원비나 돌봄비를 크게 줄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9월 9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보건복지 정책 방향을 아주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문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감액, 그리고 수급 대상 확대 논의까지 꼼꼼히 전해드릴게요. 이번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바뀔 제도가 어떤 의미가 있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내놓은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기준 중위소득 인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어렵게 느껴지지만 간단히 말하면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 기준이 왜 중요하냐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복지 혜택이 바로 이 기준을 바탕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같은 제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이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 이하인지로 나뉘는 거죠. 정부는 내년에 이 기준 중위소득을 무려 6.51%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역대 가장 큰 폭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기준이 올라가면 소득이 조금 있는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복지 대상이 더 넓어지는 거죠. 특히 노인과 장애인 등 근로가 어려운 계층은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중위소득 30%까지인데 앞으로는 35%까지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어르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월 소득이 대략 70만 원, 조금 넘는 분까지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부모님이 소득이 없어도 자녀가 일정 소득 이상이면 생계급여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활이 어려운데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정부가 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자녀가 잘 산다고 해서 부모님의 혜택이 막히는 일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건 정말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급여입니다. 의료급여는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지금까지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사각지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생계급여 수준으로 기준을 완화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 고혈압, 치매 같은 만성질환 때문에 병원을 자주 가야 하는 어르신들, 혹은 갑자기 큰 수술이 필요한 분들에게 의료급여가 주어진다면 생활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겁니다. 실제로 병원비 때문에 빚을 지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런 부담을 덜어주는 게 이번 정책의 목표입니다. 다음으로는 세대별 맞춤 지원입니다. 아동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아동수당이 단계적으로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됩니다. 지금은 만 7세까지만 주는데 앞으로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특히 인구가 줄고 있는 농어촌 지역이나 저출산 지역의 아이들은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정말 도움이 되는 변화입니다. 다음은 청년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청년들에게는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지금 막 사회에 나온 청년들이 국민연금을 내는 게 쉽지 않은데 국가가 일부를 부담해 주는 거죠. 또 출산이나 군 복무 같은 기간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도 더 확대됩니다. 이는 젊은 세대의 노후 대비를 미리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이제 어르신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기초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됩니다. 금액은 올해 기준으로 월 최대 34만 3천 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부부 감액 제도입니다.
지금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 20%씩 삭감됩니다. 예를 들어 혼자 계시면 34만 3천 원을 받을 수 있지만 부부가 같이 받으면 각각 27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둘이 합쳐서 54만 원 정도밖에 안 되죠. 결과적으로 부부는 한 달에 14만 원 가까이를 손해보는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부분에서 억울함을 느끼셨습니다. 왜 혼자 사는 사람은 전액을 다 받고 부부는 깎이는가? 부부가 함께 사는 것도 죄냐? 이런 불만이 많았죠.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부부 감액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한 번에 전면 폐지는 어렵습니다.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소득층부터 우선 적용한다는 건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둘째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감액 문제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월 51만 원 이상 받는 분들 중에서 국민연금의 억압시라고 하는 소득분배급여가 25만 7천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합니다. 최대 절반까지 줄어듭니다. 즉, 국민연금을 열심히 부은 분들이 오히려 기초연금에서는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된 겁니다. 이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국민연금 낸 사람이 바보냐? 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알고 있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개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함께 병행해서 다루겠다는 입장입니다. 셋째, 지급 대상 확대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상을 80%까지 넓히고 대신 상위 구간 어르신에게는 절반만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71% 구간에 해당하면 단 한 푼도 못 받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적어도 절반은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경계선에서 소외되는 불합리가 줄어들겠죠. 하지만 문제는 역시 재정입니다. 어르신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상 확대는 반드시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돌봄 국가 책임제를 더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간병비 부담이 크죠. 하루에 몇만 원씩 나가다 보니 한 달이면 1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간병비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령층이나 장애인, 정신질환자까지 포함해 의료 요양돌봄을 통합관리하는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기관을 오가면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지역사회에서 원스톱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지역 공공의료 강화입니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키워 지역 주민들이 큰 병원 치료를 위해 수도권까지 가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료 사관학교도 신설해 안정적인 의료 인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 치료를 못 받는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AI 기반 복지 혁신도 발표됐습니다. 앞으로는 복지를 신청해야 받는 제도에서 알아서 지급되는 제도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조건이 맞으면 자동으로 기초연금이나 각종 수당이 지급되는 시스템입니다. 또 위기 가구를 AI가 조기 발굴해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기 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돌봄 서비스를 AI나 로봇 기술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건복지부의 발표를 정리해보면 크게 5가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생활 안전망 강화, 의료급여 확대와 병원비 부담 완화, 세대별 맞춤 지원으로 아동수당, 청년연금 지원, 기초연금 개선, 돌봄과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AI 기반 복지 혁신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초연금은 앞으로 부부 감액 폐지, 국민연금 연계 감액 개선, 지급 대상 확대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앞으로도 복지하세요 TV는 국무회의에서 발표하는 보건복지부 복지정책을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복지는 아는 만큼
삶은 누리는 만큼 복지하세요.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